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못된 벼슬아치 제대로 손봐주기입니다. 저번 목요일 전편에 이어 오늘은 후편을 탑재했습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는 말미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좌이정, 김재상의 맏아들은 아비 덕분에 높은 벼슬을 하고 외모도 꽤 그럴듯하게 생겼지만 사람됨이 제 아비를 닮아서 옹졸한 데다가 여자를 지나치게 밝혀 절구통에 치마두른 것만 보아도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위인이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이번에는 나 혼자서 행차하는지라 실컷 연애나 해야겠다. 하고 속으로 별렀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김재상의 맏아들이 공서방을 죽이러 간다는 소문이 집안에 쫙 퍼졌고 머슴 중에서 공서방의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는 얼른 알렸다. 그러니 공서방이 즉 신관 벽동사또가 큰아들 맞을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이런 줄도 모르고 벽동 땅에 들어선 김재상의 맏아들 눈에 광주리를 옆에 끼고 걸어가는 웬 여인이 눈에 띄었다. 마리에서 넌지시 내려다보니 기가 막히게 고운 미인이었다. 녀석은 침을 질질 흘리며 그 여자의 뒤를 따랐다. 여인도 마음이 있는지 힐끔힐끔 쳐다보며 길을 갔다. 조금 있으니 여자가 주막으로 들어갔다. 옳지. 마침 해도 서산에 기울고 이 집이 또한 주막집이니 오늘 밤엔 소원 성취하게 됐구나. 녀석은 주인을 찾아 하룻밤 자고 가자고 하였다. 그러자 방금 들어간 그 여인이 도로 나와서 그를 방으로 모시었다. 산골 주막이어서 그런지 오늘따라 다른 손님도 없고 자기 혼자뿐인데다가 여자의 남편도 외출했는데 며칠 후에야 온다니 걸자는 너무나 좋아서 술을 실컷 마시었다. 녀석은 술상을 파하기 바쁘게 여자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통사정하였다. 여자가 방긋 웃으며 이부자리를 펴준 후 밖에 나가 대문을 걸고 오겠으니 그더러 먼저 누우라고 했다. 김재상의 맏아들이 옷을 홀라당 벗고 자리에 누운 지 얼마 안 되어 여자가 들어와 옷고름을 푸는데 난데없이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빨리 나와. 문을 열지 않고 뭘 해? 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려왔다. 그 소리에 얼굴이 금시 새파래진 여자는 바들바들 떨면서 풀던 옷고름을 얼른 다짐했다. 야단났어요. 저의 남편은 사람 죽이기를 파리새끼 잡듯 해요. 며칠을 해온다더니 벌써 왜 왔을까? 그 말을 들은 김재상의 맏아들은 겁이 나서 사시나무 떨듯 와들와들 떨며 여자의 두 다리를 끌어안고 애걸하였다. 날 좀 살려줘. 제발 얼른 숨겨줘. 여자는 방 안을 휘 돌아보더니 농장문을 열고 옷가지를 꺼내고는 녀석더러 들어가라고 하였다. 걸자가 알몸으로 농작 속에 기어 들어가자 여자는 농장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근 다음 밖으로 나갔다. 대문 여는 소리와 함께 왁자하게 짓거리는 소리가 농작 안에까지 들려왔다. 뭘 하느라고? 이제야 문을 여는 거야. 조저녁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옷을 입느라고 늦었어요. 이상한 놈팡이와 같이 있는 것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집안에 들어와서도 부부싸움은 계속되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찰싹, 찰싹 때리는 소리에 이어서 때려라 때려. 사람 죽이기에 이골이 난 놈 어서 날 죽여라. 하고 악을 쓰는 여자의 말소리와 죽이라면 못 죽일 줄 알았더냐? 하고 쥐어박는 사내의 말소리까지 분명히 들렸다. 갈라지자고 여자가 대드니 남편은 내까지 년 없으면
내가 세장가 못 갈 줄 알았더냐? 하고 세간을 나누자고 했다. 그들은 돌아가며 짝이 맞는 것은 절반씩 나누었다. 농짝이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이때 또 말싸움이 일어났다. 남자는 자기가 번 돈으로 산 농짝이니 자기가 갖겠다 하였고, 여자는 여자대로 농짝은 자기 소유물이니 자기가 가져야 한다고 우겼다. 벌거벗은 채로 농짝 안에 들어가 간을 조리며 부부지간의 말싸움을 죄다 듣고 있던 김재상의 맏아들은 주인집 여자가 길을 쓰며 농을 가지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를 살려주기 위해서라고 제 좋은 생각만 했다. 두 사람이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아 마지막에는 관가에 가서 판결받기로 서로 합의를 보는 것 같았다. 날이 희붐하게 밝아오자 남자가 농짝을 지게 해지고 관가로 갔고, 김재상의 맏아들은 그만 혼비백산 농 속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 후 귀에 익은 원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재상의 맏아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공서방은 아버지를 죽이려 한 원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한테 빌붙으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농은 한 짝인데 두 사람이 다 가지려고 하니 할 수 없다. 톱으로 켜서 절반씩 가지도록 하라. 원님의 판결이 내리자 포졸이 곧 큰 톱을 가지고 달려들어 농을 켜기 시작했다. 순간 김재상의 맏아들은 톱질 소리에 질겁하여 눈앞이 캄캄해졌다. 걸자는 톱날이 상투를 다치자 더는 체면이고 뭐고 생각할 사이도 없이 농짝을 두드리며 사람 살리라고 소리쳤다. 포졸이 놀라서 톱질을 그만두고 농짝 문을 여니 웬 벌거숭이가 뛰쳐나와 원님의 다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였다. 공서방 아니, 사또님 나요 나. 제발 살려주시오. 벽동사또는 짐짓 놀란 채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나으리가 아니시오? 나으리가 어떻게 돼서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됐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칼을 빼들고 김재상 맏아들한테 달려들며 외쳤다. 인제 보니 저 죽일 놈이 내 옆에 내왔잖구나. 이놈 죽어봐라. 김재상의 맏아들은 얼굴이 새까맣게 변한 채 벽동사또의 다리 사이에 머리를 틀어박으며 살려달라고 빌었다. 벽동사또는 그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숨기고는 저물거든 가만히 달아나라고 귀띔해 주었다. 재상의 맏아들은 날이 어둡기를 기다려 뒷문 담벼락 허물어진 사이로 도망해서 겨우 한양으로 돌아갔다. 맏아들이 꼴불견이 되어 돌아온 걸 본 김재상은 기가 막혀 욕이란 욕은 있는 대로 다 퍼붓고 나서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벽동에 가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공서방을 죽이고 오라고 명령하였다. 이 소식 역시 공서방에게 빠르게 전달됐다. 둘째는 술을 지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가는 사람인지라 혼자서만 가게 되는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겼다. 그는 주막집만 만나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술을 퍼마시고는 취한 몸으로 말등에 올라타서는 비틀거리며 벽동으로 갔다. 이렇게 가다 보니 10여일 만에야 겨우 벽동 땅에 들어섰는데 들어서자마자 술부터 찾았다. 주막의 여주인이 말하기를 벽동에는 오가주라는 명주가 있는데 호박씨와 까마귀 대가리로 빚은 술이어서 맛도 좋고 향기로울 뿐더러 이 술을 마시면 세상 만사가 태평하고 근심이 없게 된다고 했다. 오가주를 양껏 마시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가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난 김재상의 둘째 아들은 자기가 무엇하러 여기에 왔는지도 모를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공서방을 찾아가기는커녕 놀러앉아 매일 술만 들이켰다. 한양 김재상네 집에서는 둘째가 돌아올 날이 벌써 지났어도 감감무소식이니
이번에는 셋째를 또 보냈다. 이 소식도 벽동사또에게 바로 전달됐다. 셋째는 아버지의 말을 명심하여 중간에 허튼 데 들리지 않고 곧장 공서방을 찾아가려 마음먹었으나 벽동 땅에 들어서고 보니 말도 사람도 다 지친 데다가 날까지 저물어 부득불 주막집을 찾아들게 되었다. 셋째는 두 형님의 교훈을 생각해서 술도 안 마시고 주막집 여편네에게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는 이른 저녁을 먹자 옷을 입은 채로 들어 누웠는데 누가 꽁꽁 동여가도 모르게 단잠에 빠져 코를 드렁드렁 골았다. 잠을 자다가 오줌이 마려워 밖에 나간 그는 삼태성이 기운 것을 보아 자정이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소피를 보고 방에 들어오려는데 불빛이 흘러나오는 골방문 사이로 중얼거리는 소리와 함께 골패를 젓는 소리가 들려왔다. 셋째는 한양장 안에서도 소문난 노름꾼이며 투전판이라면 모루 기어서라도 가는 위인이었다. 골자는 골패 젓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 저도 모르게 골방에 찾아 들어갔다. 이거 밤중에 안 됐습니다. 초면이지만 같이 놀 수 없을까요? 방에 있던 사람들은 기다리기나 한 것처럼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내주었다. 골패만은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던 셋째였는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매번 잃는 바람에 몸에 지녔던 돈을 몽땅 잃고 나중에는 갖고 오시며 타고 온 말까지 다 털리고 빈손으로 나앉고 말았다. 그러자 도박판은 끝이 나고 도박꾼들은 슬금슬금 돌아갔다. 주막집 빈방에 벌거숭이로 혼자 남은 셋째는 앞이 캄캄하였다. 당장 내일 아침에 입고 나갈 옷이 없었다. 그는 마침 윗집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훔쳐 입고 도망갈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그머니 담을 넘어가서 옷가지를 걷어들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주막집 문이 열리며 도적이야. 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질겁을 해서 옷가지를 내동댕이 치고 담을 넘어 뒷산으로 도망쳤다. 그런데 그의 뒤에서는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계속 따라오며 놀가지산으로 뛴다. 저놈을 잡아라. 하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산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셋째는 나뭇가지에 온몸이 긁히고 찢기어 피투성이 되었다. 새벽녘이 되자 목에서 겨블레가 솟아오르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어서 물을 마시러 산골짜기로 내려갔다. 흐르는 물에 입을 대고 황소처럼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다가 무엇이 텀벙하고 물에 떨어지기에 쥐어보니 그것은 상투에 꽂았던 비치동 곳이었다. 셋째는 비치동 곳을 가지고 어떤 마을에 가서 옷 한 벌과 바꿔 입고 곧 벽동을 떠났다. 하루는 밥을 빌어먹으러 큰 기와집을 찾아갔는데 대문 밖에 어떤 거지가 있었다. 하도 낯익어서 가까이 가보니 다름 아닌 그의 둘째 형이었다. 그는 하도 반가워 배고픈 것도 있고 형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노릇이요? 하고 물었다. 그제야 둘째는 셋째를 겨우 알아보고 자기는 어떤 주막집에서 오가주를 마시고 세상만사를 잊었다가 술값으로 말까지 빼앗기고 쫓겨난 후 이렇게 빌어먹으면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셋째는 둘째 형을 이끌고 밥을 빌어먹으면서 겨우 살아서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 삼형제가 벽동사또를 잡으러 갔다가 잡지도 못한 채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되어 돌아온 것을 본 김재상은 그만 화가 치밀었다. 아이고, 우리 집은 망했구나. 아들 삼형제 주색 잡기 때문에 복상 망했구나. 하고 방바닥을 치며 대성통곡하다가
거품 물고 발광하던 끝에 그만 정신줄을 놓고 말았다. 좌의정 김재상이 정신을 놓자 그동안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있었던 그의 악행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심이 흉흉해지자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조정에서는 김재상과 아들 삼형제의 부정 축제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 얼마 안 가서 그 소문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조정은 김재상은 죽을 때까지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유폐를 명했고 삼형제는 모두 국법에 따라 귀양을 보내거나 사형에 처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농짝은 농의 낮춤말입니다. 농은 버들채나 쌀이채 따위로 함같이 만들어 종이로 바른 상자입니다. 옷이나 물건을 넣어두는 데 쓰인다고 하는군요. 희부마다는 날이 새려고 빛이 희미하게 돌아 약간 밝은 듯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삼태성은 큰 곰자리에 있는 자미성을 지키는 별입니다. 각각 두 개의 별로 된 상태성, 중태성, 하태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삼태는 삼공의 지위를 상징하는데 인간 사회의 삼공을 본떠 하늘에 올려 별자리로 삼은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삼태성은 덕을 열고 자연의 도리를 펼치는 것을 담당하는 별입니다. 놀가지는 노루의 방언입니다. 겨불레는 겨가 탈 때 나는 매운 냄새를 뜻하는 북한말입니다. 동곳은 상투를 튼 뒤에 그것이 다시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꽂는 물건입니다. 금, 은, 옥, 산호, 빛이 나무 따위로 만든다는군요. 정신줄은 사물이나 상황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의 김동훈, 허경진, 허희훈 교수가 주편한 황구연 민담집이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한국민속 대백과사전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우정사업본부 2019년 발행 우표와 청풍 문화재단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티스토리, 자연처럼 자연스럽게 북두칠성, 삼태성, 자미원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남해 유배문학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운하영 화백의 책, 흑유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득신, 김준근, 김윤보 그리고 신윤복의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또 123RF, 픽스타, 크라우드픽, 클리바트, 픽사베이, 게티이미지뱅크, 러브픽, 핀터레스트 그리고 우반브러쉬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